네, 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제가 너무 바쁜 거는 아니었고요. 좀 건강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독감이 걸려서 지금은 다 치료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 고생하고 또 이거저거 시간 보내다 보니까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12월 달에 찍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월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 인사를 좀 해야지. 네, 오늘은 새해가 됐네요. 2018년이 됐네요. 그래서 새해 복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또 해수업 키우시는 분, 꼭 또 산호 키우시는 분들은 올 한 해에는 꼭 원하시는 해수업 꼭 습득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산호 꼭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럼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퓨지움에 대한 어떤 영상 자료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남기고 있었는데 오늘은 리퓨지움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퓨지움에 들어갈 동물들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퓨지움을 관리하시면서 주의할 점 같은 거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퓨지움에 들어갈 동물 사실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리퓨지움 자체가 동물 위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 자료에도 있듯이 매크로 LG, 거시조류 같은 게 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동물은 사실 넣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넣을 수 있어요. 어떤 동물이 들어가느냐?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기 로버트 페너라는 분의 그 책에는 사실 이 부분은 안 나와 있고 론 시맥 박사라는 분이 인터넷에 리퓨지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동물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론 시맥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냐, 그 분이 말하기를 작지만 중요한 동물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수조 세팅을 처음에 할 때 넣는 그 동물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리퓨지움에 들어갈 동물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눴고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웜 알죠? 한국말로는 지렁이, 바다 지렁이 뭐 이런 거 되겠죠. 웜 막 다이 굉장히 많고 막 이 밤마다 나오고 뭐 그런 거 파이어웜 종류가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이게 메인 수조에 들어가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산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리퓨지움에서는 굉장히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예를 들면은 파이어웜 종류가 그렇다. 이렇게 첫 번째 웜, 지렁이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엠피포드라고 있어요. 차에토 몰파 같은 거 키우시면 거기에 이제 가끔씩 라이브락하고 차에토 모파 같은데 물배룩 같은 게 저기 동그랗게 생긴 그걸 엠피포드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동물들, 조그만 동물들이 수질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설명드렸을 텐데요. 이게 제너레이터 역할, 동물성 플랑크톤을 공급하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도 엠피포드가 좋다. 이렇게 그런 엠피포드 같은 거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슈림프 종류. 예를 들면은 새우죠. 네, 조그만 새우.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수조에 슈림프를 넣어도 되긴 해요. 클리너 새우 같은 거. 근데 이제 클리너 새우 이외의 새우들은 사실상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리너 새우는 물고기에 있는 뭔가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떨어진 사료 같은 거를 잘 먹는데, 만약에 페퍼민트 슈림프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의 슈림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밤마다 야행성이니까 밤마다 이제 건조사료를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 좀 생존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도 페퍼민트 슈림프나 아니면 다른 기타 슈림프 먹이 안 주고 그냥 메인 수조에서만 키운 적이 있는데 2년 이상 간 적은 없어요. 하지만 먹이를 주고 그런 거를 어디서 제가 봤냐면은 나노리프에 관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약간 그런 고수들이 아예 따로 무척추 동물 새우류 같은 거에 밤에 한두 개씩 사료를 챙겨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봤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중에 자료도 찾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슈림프 종류 같은 거 클리너 슈림프 말고 다른 뭐 페퍼민트나 이런 슈림프들 할리퀸 슈림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언급했는데 불가사리만 먹는 그런 슈림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파티코이드 코포드라고 약간 물벼룩 비슷하게 생겼는데 똘똘 말리지 않는 어떤 물벼룩 모양의 좀 길다랗게 생긴 거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근데 이제 정말 마음 먹고 보면은 한 1, 2mm 정도 그 사이즈가 되니까 눈에 보이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종류를 이제 리퓨지움에 넣으시면 되는데 사실 슈림프 말고는 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되고 슈림프만 여러분이 좀 구하셔서 넣으시면 된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퓨지움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제가 훨씬 더 좋은 내용을 공부하거나 또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리퓨지움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해수어를 이제 랭킹별로 매겨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해수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고수들이 혹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점이 어떤 식으로 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